오늘 아침에 앱 알림 하나를 받으셨습니까? 업비트 혹은 빗썸에서 보낸 알림입니다. 땡땡 코인 거래 지원 종료 예정 안내. 순간 멍해집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산 그 코인입니다. 당시에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거 무조건 10배 간다. 팀이 대단하다.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그 말들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알림 하나뿐입니다. 거래 지원 종료. 이 5글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지원 종료, 흔히 상장 폐지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라고 하면 누구나 압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가다가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하는 것. 그런데 코인 시장의 상장 폐지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상장 폐지 이후에도 장외거래라는 마지막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은 그 거래소 안에서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코인은 사실상 잠겨버립니다. 물론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직접 지갑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그 복잡한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패닉 셀링입니다. 공지가 뜨는 순간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만 폭발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몇 분, 길어봤자 수십 분 안에 30%, 50%, 심하면 80%까지 폭락합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공지가 뜬 이후 불과 1시간 만에 가격이 90% 가까이 떨어진 코인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이겁니다. 그 폭락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출금 가능 기간입니다. 거래소는 보통 공지 이후 일정 기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출금 가능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해당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장 폐지 예고를 받은 코인 대부분은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상장되어 있더라도 거래량이 극히 적어 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코인은 있는데 팔 곳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화를 못하는 상황, 주식보다 코인에서 훨씬 자주 벌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국내에서 꽤 주목받던 중소형 코인이 유예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지가 뜬 당일 가격은 오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낙폭이 7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인이 해당 거래소 외에는 국내에 상장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외 소형 거래소에는 있었지만 일일 거래량이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코인을 팔고 싶어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보유자들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은 채 출금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걸까요? 거래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투자 유예 종목을 지정하고 심사합니다. 심사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이 사실상 멈췄는지, 팀이 사라졌는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불공정 거래 정황은 없는지, 팩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유예 종목 지정이 되고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 지원 종료는 그 코인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공식 선언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이 공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신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팀의 SNS가 수개월째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깃허브의 코드 커밋이 멈췄거나 팩서에서 약속한 파트너십이 소문도 없이 사라졌거나 이런 신호들을 미리 읽었다면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고 중간중간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무시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찹 코인 안 산다. 유명한 것만 산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코인들 중에는 한때 꽤 이름 있던 것들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었던 코인들도 있고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열심히 홍보했던 코인들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찹 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래소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국내 거래소 중에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심사 기준이 느슨한 경우가 있고 그만큼 문제 있는 코인이 상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되도록 원화 마켓이 열려있는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위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공시 알림을 켜두십시오. 거래소는 갑자기 상장 폐지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예 종목 지정, 소명 요청, 심사 결과 이런 순서로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 알림을 미리 켜두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공시를 습관처럼 확인합니다. 코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을 확인하십시오. 코인을 살 때 많은 분들이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상장 폐지 위기에 더 취약하고 설령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만약 지금 내가 보유한 코인이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폭락했다면 그 손실은 현실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들고 있겠다는 생각은 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출금 가능 기간이 지나면 그 코인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전 후에도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전만 하고 파는 것도 안 된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이동입니다. 세금 처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코인 손실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 과세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 코인을 샀습니까?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추천했기 때문입니까?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접 백서를 읽고 프로젝트를 분석했기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장 폐지된 코인 보유자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유로 샀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는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상장 폐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상장 폐지가 됐는지를 모르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만 믿고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리고 가격이 오를 때 들어가서 내려올 때 팔지 못하는 것. 이 패턴이 반복되는 한 상장 폐지는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코인이 5년, 1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사용자가 있고 개발이 계속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코인 시장은 분명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받으셨다면 그게 아프더라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판단 기준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